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9시 1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가 0.53% 플러스 2612, 코스닥이 0.62% 플러스 780선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하창 본부장님, 김정은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삼성전자는 플러스로 시작하네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0.7%, 1.8% 이렇게 플러스로 시작합니다. LG엔솔만 0.6% 마이너스고요. 나머지 종목들 나쁘지 않습니다. KB금융 살짝 빠지고 삼성 SDI가 2%로 가장 크게 오릅니다. 종목들이 뭐 나쁘지 않네요. KTNG가 6% 빠지네요. 그거 빼고는 시가총액 상위주 대부분이 다 상승이고, 상승 종목도 480개, 하락 종목 250개, 코스닥도 상승 종목 820개, 하락 종목 495개, 요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알테오젠이 4.2%, 와, 1등의 지위를 아주 굳건하게 딱 굳혀버리는 그런 상황. 삼천당제약도 1% 상승, 리가캡만 1% 빠지고 나머지 종목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두 분의 개장 전략 한번 들어본다면, 하창원 본부장님. 네, 일단은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랑 CPI가 조금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나왔는데, 세부 항목을 좀 뜯어보면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미국 시장에서는 좀 잘 소화를 한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이벤트들이 몇 개 있죠. 일단은 HLB 그룹주들에서의 좀 부정적인 얘기,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너무나도 떠들썩한 노벨상 관련된 이슈, 뭐 그래서 그리고 엔비디아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좀 좋았던 거에서 그런 것들 좀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있으면 또 이제 테슬라 관련된 이슈 있을 거니까 뭐 그거 관련돼서 좀 바라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밀리의 서재도 급등하고, 예스24 상한가, 삼성출판사 걔도 20%. 와, 엄청 오르네요. 예스24, 밀리의 서재, 삼성출판사 다 20% 넘게 가고 있습니다. 자, 김장현 본부장님도 개장 전략? 네,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네. 네, 두 번째 페이지 봐주실래요? 네. 이렇습니다. 한강 노벨 문학상 수상 축하. 네. 한강의 기적이 다른 곳에서도 희망을 일으키길. 네. 뭐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분 책 예전에 한번 읽어봤는데, 그 부커상인가 그거 했을 때, 맨부커상. 했을 때, 잘 모르겠더라고. 채식주의자. 네, 반을 읽다가 3분의 1 읽었나? 네. 읽다가 난해하더라고요. 나한테는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네네. 네. 근데 어쨌든 큰 업적을 이루어서 축하드리고, 나라 전체로도. 근데 그게 다른 쪽에도 좀 온기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K 컬처 이거 말고도 다른 쪽도 그렇게 바라봅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한강의 기적 다른 곳에서도 희망을 좀 볼 수 있기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하창 본부장님,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섹터나? 일단은 보톨리뇽 톡신 쪽 조금 움직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국제무역위에서 보톡스 균주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비 심사에서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이제 최종 심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휴젤은 위반 사항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최근에 휴젤이나 뭐 휴젤은 조금 많이 오르다가 꺾이기는 했는데, 이런 보툴리뇽 톡신 쪽이 지금 메디톡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대용제약도 그렇고 바닥권에서 꽤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출 관련된 기대감이 워낙 높아지고 있는 종목군들인데, 이렇게 균주 이슈가 끝나게 되면은 거기서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어서, 어쨌든 요 이제 톡신 관련된 종목군들도 미용 의료기기와 더불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메탈이랑 오늘 좀 원자재 쪽은 좀 보셔야 됩니다. 유가 선물도 좀 급등을 했고, 전반적인 이런 비철금속 흐름들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쪽 흐름들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방산 쪽 여전히 좀 좋습니다. 뭐 어제 하루 좀 쉬어가긴 했는데, 뭐 LIG 넥스는 또 4%대 이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그거 진짜 폴란드 장관이 그 유튜브에서 얘기한 거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이런 좋은 흐름들을 눈으로 좀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짧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게임주도 오늘은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장은 뭐 예스24, 뭐 삼성출판사, 밀리의서재 이렇게 관련된 종목군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웹툰이라든지 이런 쪽도 좀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쪽과 연관되어 있는 쪽들도 좀 한번 일단은 테마성으로는 좀 움직일 것 같고 일단 비만 치료제 관련된 쪽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 애들 보시면 될 것 같고 HLB는 FTA가 뒤로 밀렸거든요. 6개월 정도 밀려서 어제 대거 하한가가 나오긴 했는데 오늘 그래도 약간 좀 단타 물량들이 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모멘텀이 소멸된다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사실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초반에 수급 쏠릴 때만 조금 해보시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한 1% 내외로 좀 오르고 네. 그리고 이제 테마성 특히나 출판 관련된 그리고 문학 관련된 뭐 미스터 블루까지 오르니까 노벨 문학상 똑같이. 예, 예스24, 삼성출판사, 밀리의서재, 와이랩, 미스터 블루 뭐 요런 애들 잘 가고 플러스 뭐 티웨이 홀딩스 여기가 한 20% 가고 그리고 뭐 삼성 SDI, LG전자 요런 IT 관련주들 LG 디스플레이까지 오늘 2% 정도 가고 요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1% 정도 레벨업 거기다가 테마까지 같이 붙여주는 그리고 하창원 본부장님이 제약바이오 쪽은 잘 좀 설명을 개별 이슈로 설명을 좀 해주셨고 오늘 금요일이고 10월 11일 플러스 이따가 11시에는 로보택시 관련해서 11시에 우리 뭐 하죠? 건강하네요. 건강. 건강. 예, 그 시간에 하겠네. 건강에서 동시통역 하나? 우리 줄리안 형 아니, 동시통역 안 돼요? 아, 절대 안 된다고 엑스하시네. 한글로 번역이 안 되는구나. 로보택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럼 명예 그가 또 출연해요. 11시에 특별방송 딱 로보택시 이런 거 딱 하면은 딱 좋은데. 음. 예. 백년화편 없어요. 오늘 11시에. 그럼 우리가 계속 남아서 해도 되네. 왜 네. 없지? 저는 뒤에 생방이 있어서 두 분이서 그래서 로보택시 관련된 이벤트 있습니다. 오늘 그것도 좀 움직이나요? 라이콤이나 뭐 별로 네. 움직임 없죠? 자율주행 쪽 한 2-3% 정도? 그냥 조금. 프론티어 네. 조금. 그닥 큰 기대는 없나 보네요. 아무래도 이제 워낙 월가에서 부정적으로 좀 때려놨기 때문에 조금 안 좋게 나오면 세론으로 엄청나게 많이 눌릴 수가 있어서 좀 눈치 보는 것 같긴 한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거 그래도 5.5% 정도 올라가고 있어서 좀 뭔가 좋은 얘기 나오면 출발을 해볼까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워낙 그 이슈에 따라서 완전 왔다 갔다 할 거라서 롤러코스터 잘 타시는 분들은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시면은 그냥 결과 보고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많이 유리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김정일 본부장님도 좀 눈에 띄는 종목들 있을까요? 골고루 올라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온기가 골고루. 그러게요. 그쪽은 컬처 쪽은 아무래도 당연히 오늘은 올라야 되겠죠. 그런 거니까 이것이 좀 유지가 되기를 빠지지 말고 그렇게 되기를 그러게요. 바랍니다. 오늘 대형주가 0.9% 오르고 코스피 중형주가 0.8% 오르니까 차이 없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시장 다 대형주 중형주 좀 간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대형주 중에서도 SDI가 3% 그리고 LIG 넥스원 현대 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기가 한 2%에서 3% 방산 오늘 잘 갑니다. 아마 리포트가 다들 나왔을 거예요. 좋은 게. 그리고 뭐 IT 대표주 삼성 SDI,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이쪽도 나쁘지 않고 이 와중에 떨어지는 애는 KTNG 왜 떨어집니까 얘? 어제 많이 오르잖아요. 엊그저께 10몇 프로 오르지 않았어요? 어제 어저께 13%, 12%? 어저께. 네, 어제 과하다 13% 올랐고 담배값 오늘 8% 떨어지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많이 오르는 하찮은 판단 분들? 아니에요? KTNG? 일단은 투자주의. 투자주의. 네, 일단 요거 있으면은 좀 그렇고 그다음에 사무 투자자가 대량 매수한 거로 해서 뭐 이제 기관 투자에서 이게 나왔네요. 종가 직전가에서 등록률 9%고 거래량이 뭐 38만 주, 종가 거래량 비율 36%. 이게 종가에서 너무 또 거래 많이 되면 전체 거래량이 5% 이상 되면 이거 조심하라고 하거든요. 요거랑 소수 계좌가 그런 것들이 좀 나오는데 아무래도 투자 주의 같은 게 걸리면 그 이제 신용이나 뭐 그런 물량들이 잠기기 때문에 보통은 좀 팔거든요. 그런 물량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이렇게 배당주 같은 경우는 너무 급하게 오르면 차익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급등이 거의 직전 고점도 다 뚫어주면서
너무 크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른 좀 일부 차익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뭐 충분히 되어 있었던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오늘의 선택님이 양심이 있으면 기술적 반등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 그 차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이나 일본 증시는 어떨까요? 일본 특별한 뉴스 없었는데. 국물이 너무. 일단 일본 나쁘지 않고 원달러 환율은 1352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52원? 네, 지금 50원대 움직이고 있고 엔달러 같은 경우는 148선이니까 뭐 사실 현재 시점에서는 캐리 트레이드나 이런 거는 좀 많이 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사실 통화 정책에 대한 그런 부담감, 중국 부양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윤곽, 그리고 뭐 금투세에 대한 그런 윤곽, 나올 거 다 나왔죠. 그러니까 대부분 전쟁에 대한 그런 불안감. 그러니까 확정만 안 됐을 뿐이죠. 그렇죠. 금투도 대부분 이제 확정만 안 됐고. 그렇죠? 실루엣은 대부분 아는데 그렇죠. 생각만큼 시원하지는 못하네요. 그 이유에는 뭐 삼성전자의 부진을 갖다 붙일 수도 있겠고, 그거보다는 밸류업에 대한 그런 부진도 갖다 붙일 수 확정이 되면은 그때 발로 한번 시세가 나든지 아니면 세론이 나오겠죠. 확정은 안 됐잖아요. 전쟁에서 그 유전 지역을 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유전 지역을 어딜 치냐에 따라 또 예측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오늘 사실은 그것도 가져왔는데 그런 거 확정돼야지 거기에 따른 마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건 남아 있죠. 오늘 그 기재부 국정감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상속세 개정이랑 금투세 폐지 요게 난타전이 예고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좋겠으면 좋겠네. 금투세 폐지 및 유예 이런 거 관련해서 이런 공방이 뜨겁게 오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LG엔솔 빼고는 대부분 다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때요? 두 분의 뭐 개장 후에 전략을 좀 들어보자면 여기서 좀 뭐 전반적인 뭐 뛰어들자라고 할 수도 있고 슬슬 확실히 좀 분위기는 나아지니까 열심히 좀 액티브하게 해보자라든지 산업을 좀 잘 정하시면 될 것 같고 시장 자체가 지금 매크로적인 부분도 좀 일부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어서 좀 차분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슈나 테마 쪽이 많이 움직일 때는 뭐 이런 것들 흐름 잘 타시는 분들이야 뭐 이미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게 또 아니라고 한다면 좀 쉽지는 않거든요. 뭐 이렇게 오늘 뭐 거의 모든 종목이 올라갈 때는 이럴 때 이제 개장하고 나서 뭐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잠깐 들려서 이제 뭐 치킨 값이라든지 뭐 커피 값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벌어 가시겠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은 이제 와서 이제 올라가네 한 9시 15분쯤 들어가시면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요런 애들은 또 빠지기 시작하면 정말 빨리 빠지기 때문에 뭐 요런 애들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그냥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좀 산업적인 부분에서 계속 연속성을 갖는 쪽을 기회를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LG엔솔은 쉬지만 SDI가 일단 좀 올라가고 있고 물론 네. 테슬라발 때문에 약간의 좀 변동수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산업군들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또 바닥권에서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주들도 좀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내가 위에 있는 거를 별로 싫어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아니지만 요런 애들 조금 뭐 주목해 보셔가지고 의사결정을 해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쫓아가서 뭔가 해결을 보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냥 차분히 좀 이렇게 매수하시다가 기회가 오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좀 마음도 편하고 그렇게 급하지도 않고 그렇게 좀 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향별로 좀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오늘 흐름을 봤을 근데 때 그냥 정중동인 것 같아요. 아까 그 몇 가지 말씀드린 이스라엘 이란 전쟁 그 확정 그 뭐죠? 하여튼 어디를 치는지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는 금투세 확정되는 것도 필요하고 네. 확정될 게 뭐 그 정도가 있고 뭐 다음 주는 아주 뭐 난리칠 무슨 그런 건 없고 다음 주 중후반부터는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갑니다. 이 미국에서의 그 뭐 근데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되는 주식보다는 금융주가 많이 나오고 금융주. 그다음 약간의 그 큰 대형 헬스 유나이티드 헬스라든지 뭐 이런 거 몇 가지 나오고 반도체는 장비주
ASM이라든지 뭐 몇 가지 한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 근데 그게 뭐 아주 어떤 우리가 보는 코스를 바꿀 정도로 뭐가 나올 거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크게 어떤 그렇게 뭐 이렇게 결정을 오늘 해야 되고 뭐 다음 주 중에 해도 뭐 늦고 이러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감안하셔갖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아까 조원님 얘기한 것처럼 너무 서두를 필요 없고 네. 좀 뭐 생각보다 빠진다. 아까 좋은 얘기인데 무슨 그 로보데이 로보택시 네네. 근데 뭐 오히려 실망이나 아니면 그래서 새로운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그쯤에서 뭐 마음에 담았던 것 중에서 뭐 줍줍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한다든지 뭐 생각하고 들어오셨겠습니다만 그 정도 말고는 네 크게 뭐 단기적으로는 없습니다. 개구리 올챙이님이 로보택시 몇 시예요? 11시입니다. 11시고요. 분탕맨님이 한국 기준금리 중요한데 안 다루시네 하셔가지고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 38개월 만에 피벗 하겠죠. 가능성 오늘 금통입니다. 오전 9시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3.5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을 한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요게 최근에 1%로 내려갔지. 떨어졌기 때문에 내수 침체를 명목으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좀 내리지 않을까 이런 전문가들의 전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린다면은 3년 2개월 만에 통화 긴축 기조에서 완화 기조로 돌아서는 피벗이 실현이 된다. 이 금리 만약에 오늘 이런 결정을 한다면 네. 인하의 결정을 한다면 증시에도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채권 전문가분들은 한 60%대 이상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보통 그쪽이 이렇게 확률이 높으면 좀 내려가는 확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쪽으로 무게를 두시고 일단은 매매 플레이를 세우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미국 쪽에서 또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우리도 어쨌든 뭐 이런 소매 판매나 이런 흐름이 좋지 않아서 약간 내리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여기 또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또 다 엮여 있어서 또 약간 신중하게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의 그 분이라면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저는 약간 미리 예단하기보다는 요 부분은 그냥 뚜껑을 열어놓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왜냐하면 딱 정말 13번 정도 동결하다가 이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좀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면 가장 수혜를 받는 업종은 어떻게 돼요? 뭐 일단은 빚 금리 많은 회사, 빚 많은 회사지 뭐. 빚 많은 회사. 제약바이오? 아니, 우리나라에서 그게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가질까 싶긴 아, 한데 그래요? 네. 건설 쪽 조금 뭐 그럴 수 있겠죠. 꿈틀하지 않을까요? 뭐 건설이나 뭐 배당이나 뭐 이런 쪽들 좀 더 매력도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이슈도 나오는 대로 저희가 뭐 속보가 나온다면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시 19분, 거의 9시 20분 지나가고 있어서 두 분의 자료 봐야 될 텐데요. 누가 먼저 하실까요? 네, 편하신 대로. 하창호 본부장님 먼저. 네, 뭐 제가 좀 네. 짧으니까 일단은 첫 번째 배당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해보면은 네. 올해 배당 대박 광고주를 좀 주목하자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가 조만하게 나오긴 했는데 좀 지면 신문을 읽다 보면은 좀 광고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때가 있는데 최근에 좀 광고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광고주들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지면 신문에서 무슨 광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디지털화가 광고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유지비가 좀 줄게 들어가면서 좀 이렇게 AI를 활용해서 많이 광고를 좀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매력도가 좀 높아질 수 있고, 요게 지금 우리가 종목군들이 뭐 제일기획이나 이노션 요런 애들인데 올해 6% 정도의 배당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 배당 성향도 확대가 되고 있으니 뭐 이러면은 좀 주가가 더 많이 안 오른 상태에서 배당 매력도 있으면 뭐 이런 것들 좀 담궈 놓으면 연말 가면 갈수록 배당에 대한 기대감에서 좀 들어오고 또 이 배당 또 받으면 나름대로 시세 차익을 못 짧게는 정말 뭐 얼마 못 받으면 6% 물론 이제 받고 빠져서 그게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이게 또 이제 여러 번 사이클 돌리면 이게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좀 잘 활용해 보실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건데 우리가 빅컷오프 해서 이제 스몰컷
온 이래가지고 지금 금리 인하 쪽에서는 B컷 확률이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어쨌든 봐야 되는데 회의록에서 중요한 거는 보호만만 25bp를 얘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만약에 데이터에 대한 좀 변동수가 강하면 금리에 대한 큰 변동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애틀랜타 GDP가 3.2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2.5까지 떨어졌다가 3.2까지 올라왔는데 막판에 이게 유지가 되면은 어쨌든 GDP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고, 뭐 고용은 요번에 좀 실질적으로 튀기긴 했습니다만 보험 가입자 수는 늘었지만 보험률은 똑같았어요. 1.1%로 똑같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단기 변동성이 좀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음 주에 또 내려가면 지나가는 걸로 될 수가 있어서 요거 이제 금리에 대한 변화들 조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얘기 드리는 거는 결국엔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채권을 장외 채권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TLT 같은 이런 채권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게 완전 방향이 갈리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을 좀 한번 해보시라는 관점으로 요거 들고 왔고, 그 다음에 일본 시장을 조금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오늘 네, 리가캠 바이오가 이제 전에 급등 나온 것도 이제 일본 쪽에 기술 수출하는 거 2개 중에서 이제 하나가 1조 정도 규모라서 이벤트가 생겼는데,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일본 쪽으로 방향성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쪽에서의 논란이 좀 상당히 큰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말이 다가오니까 ADC 제형, ADC 플랫폼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산업 리포트 정도 하나 읽어두시면 향후에 이런 흐름들을 잡아 나가시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지면 신문에는 ADC와 관련된 내용들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문에 또 많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는 핫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건 시장이 또 관심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이런 플랫폼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주가 오른 것도 이쪽에 대한 향후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걸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좀 시간이 있으시니까 한번 산업 리포트 좀 하나 정도만 묵직하게 읽으셔도 도움이 많이 돼서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조선주들도 좋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요 이제 암모니아선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HD 쪽에서 개발을 했다라고 해요. 이게 25년도로 예측이 되어 있었는데 완벽한 건지는 아직 나와 있진 않지만 어쨌든 좀 좋다라고 하니까 한번 기사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오션이 수주를 모처럼 받았어요, 컨테이너선. 네. 그래서 조선주 쪽도 나름대로 좋은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요거는 이 중국이 LNG선 많이 쫓아와도 요걸로 초격차를 벌리면 또 중국과의 기술 이게 많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LNG선은 구조적으로 향후에는 다 바꿔야 돼요. 지금 완전한 무탄소가 아니어서 이 암모니아에서는 무탄소니까 요걸로 이제 많이 벌려 놓으면 조선 쪽에 대한 향후 모멘텀 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조선 관련된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9시 24분 지나가고 있고요. 시장이 계속 0.5% 정도에서 좀 머물러 있네요. 코스닥은 좀 힘이 빠집니다. 0.43%. 어제도 코스닥은 마이너스로 끝났죠. 마이너스 종가는 0.35%. 0.35% 네, 맞았죠. 마이너스였습니다. 오늘도 힘이 조금 빠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오늘이 11일이죠. 네? 11일? 11일. 수출 데이터가 나왔나? 수출 데이터.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10시. 그렇죠. 좀 이따 나오겠네. 오늘 우리 하창호 본부장님 계속 보고 계시니까. 수출 데이터 혹시 그 나오나 안 나오나. 영향이 있는 거 아직 보는 거죠. 미리 누가 알았나 싶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자료로 한번 네. 가볼까요? 네, 몇 가지 있는데요. 네.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세 번째. 네. 이게 뭐냐면은 폭스콘이라고 아시죠? 폭스콘. 애플의 그 아이폰 만들어주는 회사. 중국에 있는 폭스콘의 매출이 이렇게 사상 최대로 3분기 매출이 나왔다고 합니다. 얼마지? 18억 아니지 100억 1000억 하여튼 이 정도의 대만 달러니까 헷갈리는데, 보시면 1370, 1380, 1290, 1400, 1700, 1500 이렇게 해서 올라갔잖아요. 요 마크한 게 3분기거든요. 3분기 최대로 좋대요, 매출이. 근데 이제 그것은 서버 때문이다. 서버. 그러니까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3분기는 플랫. 9월만 따지면 역성장. 그런데 이게 좋았잖아요. 이거는 다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엊그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엔비디아 서버 만들어주고 뭐 그런 거, 그거는 여기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더 하겠다는 걸 의지를 표현한 건데, 그렇죠? 이거는 일단 지금 자체도 서버 위주의 성장이
확실하다. 그래서 양극화가 되고 있다. 스마트폰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서버 관련되는 쪽은 사실은 근데 좋다. 폭스콘이 서버 관련돼서 뭘 해요? 저 잘 몰라. 서버 만들어주는 거야. OEM. 서버 서버를 만들어줘. 어떻게 만들어줘요? 폭스콘이? 이거 부품 다 만들어갖고 아니 휴대폰 지네가 만드나? 부품 다 만들어 조립해서 파는 거잖아요. 네. 똑같은 거 한다고 서버도. 서버를 만들어서 준다? 근데 저게 그렇게 매출이 수요가 잡혀요? 좋아서.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스마트폰이 플랫 성장이 없는데 오히려 9월은 마이너스인데 3Q에 이렇게 지금 실적이 좋잖아요. 매출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서버 때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네. 잘 안 되는데 네, 수요가 지금까지는. 없는데 9월까지는. 서버 때문에 폭스콘이 3분기 최대 매출을 그렇죠, 기록했다. 그렇죠. 그게 좀 우리도 관련되는 게 있으면은 관련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신기하네. 그러니까 OEM도 잘 하면 괜찮아요. 파운드리 이것도 파운드리지, 그렇죠? 예, 그런 얘기 하고요. 또 하나 더 시간이 되면은 네네. 예, 이건 기사가 한 게 있는데 오픈 AI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올해 매출이 37억인데 매출이 손실이 50억 달러라고 20불 주고 하잖아요. 네. 1,000만 명 구독한 거. 근데 원래 29년도에 매출 1,000억 달러 한다거든요. 네. 예, 30배 정도 하는데 28년까지 손실이 더 는대요. 50억, 140억, 440억 달러. 손실이 예. 그러니까 적자는 계속된다. 그 가격을 20달러에서 40달러를 올려도 챗GPT 이거 가정한 건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돈은 계속 달라고 펀드는 계속 하겠네요. 저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분석에 대해서. 돈 계속 때려 박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우리 서비스 받는 거 가격은 계속 오르겠구나. 이게 공시적 한개에 40 몇 불인데 이거 메꾸려면 그럼 100불 돼야 되는데 아니면 더 빨리 성장하든지. 그렇죠? 저게 가능할까요? 2029년까지 네. 저 정도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5년을 더 끌고 간다는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가능할까? 펀딩하면서 계속 우리 옛날 쿠팡 비슷한 거 아니에요? 쿠팡 계속 적자 보면서 펀딩 계속하면서 결국은 상장하고 돈 벌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기긴 했지만. 느낌이 그런 건데 하여튼 미래가 좋다 그러니까 37억짜리가 1,000억 불 정도로 커지는데 28년까지 28년 만에 440억 달러로 손실을 계속 한다는 게 예상이 됩니다. 뭐 애널리스트가 예상한 건지 회사가 그렇게 예상한 건지 기사에 났어요. 네. 이거는 뭐 비용이 더 들든지 아니 투자는 더 들든지 둘 다 같이 가든지 그런 게 펼쳐져야 된다는 게 5, 6, 7, 8 한 3, 4년간은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련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AMD가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마이크론은 올랐고요. 엔비디아는 뭐 너무 올라서 약간 뭐 안 올랐나 조금 올랐는데 AMD가 오늘 뭐냐면 신제품 발표했거든요. 엔비디아가 경쟁하는 거 했는데 MI320과 MI350에서 했는데 주가가 그 전에 최근 사이에 한 20 몇 프로 올랐어요. 한 9월 초 대비했을 때 한 2, 3%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실에 나온 것 같아요. 한 4% 정도 빠졌어요. AMD가.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CEO가 했다고 합니다. TSMC 이외의 파트너를 찾지 않는다.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S사 이건 뭐 제가 지금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S사가 어드밴테스트는 일본에 있는 테스트 장비 업체거든요. 네. 대거 장비를 최근에 구매했대요. 왜 구매했느냐? 그 HBM 그 제품이 수율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전수 검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드밴테스트 장비를 대거 구매를 했다고 하는데 그 회사가 이 회사 아니겠냐? 이 회사용으로 준비한 제품에 문제가 생겨서 대거 장비를 구매를 했고 이거는 지금 그랬다는 게 아니고 아마도 이것은 3, 4분기 실적에 녹아 들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삼성이 어드밴테스트의 그 테스트 장비 HBM용 테스트 장비를 대거 구매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네. AMD CEO가 저런 얘기를 한 걸 보니 네. 한번 끼워 맞춰서 추측을 해보면 네. AMD 쪽으로 HBM을 뭐 공급을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수율이 안 나와서 공급하고 뭔가 있는데 공급하고 있는데 근데 뭐가 문제가 생겨서 전수 검사를 해서 이게 하지 필요성이 않을까.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하더라도 요거는 지나간 얘기긴 하죠. 3분기 실적에 녹아 들어갔을 거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미 녹아 있을 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게 4분기 어떻게 해결되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9시 31분 지나가고 있고요. 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물론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는 좀 다른 스토리긴 하지만서도 삼성전자가 그래도 5만, 그러니까 지금 나올 수 있는 스토리들은 사실 거의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추가적으로 뭐 나쁘다 좋다 여기서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니까 요 정도 선에서 좀 많이 지키는 것 같아요. 일단은 59,000원 선, 6만 원 선. 그렇지. 여기는 깨는 거는 진짜 오바다라는 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글쎄요, 이거 뭐 외국인 수급이 아직 정확하지가 않아서 네. 외국계 동향 나오기 전까지는 좀 예단하기는 힘들 것 같고 금액상으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11월까지만 보더라도 꽤 남아 있는 아직도 1조 3천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좀 반등이 나와주고는 있는데 뭐 지금 무조건 안 떨어진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워낙 좀 투심이 안 좋은 상황이고 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만 돌아온다라고 하는데 오늘도 외국인 팔고 있고 프로그램 비차익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를 좀 사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으면 뭐 추가적인 하방도 좀 생각을 하긴 해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바이오 쪽에서 좀 종목군들이 굉장히 핫한데 유한양행이 지금 좀 이슈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 유한양행. 네. 요거 화면 보여주시면 이게 뭐 사실 아직까지는 뭐 엄청나게 이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거에서 막 이렇게 반영이 되고 뭐 증권가 리포트에도 반영이 안 된 거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기술 이전 해지 계약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 좀 뭐지? 약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또 많이 올라온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건 뭐 계약금을 뱉는 것도 아니곤 한데 사실 또 더 추가적으로 더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게 하나가 없어지는 거니까 뭐 거기에 따른 약간의 부분에서의 좀 그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리가킹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경고 있어서 해롱해롱 하긴 하는데 얘가 아직 초기 계약금이 발표가 안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추가적으로 이슈가 더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오늘 ABL 바이오 그래서 이런 애들도 가는 거 보니까 확실히 뭔가 기술 수출에 대한 이벤트가 있거나 뭐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이 상당히 강하고 또 최근에 바이오가 약간 좀 해롱해롱 했잖아요. 2차전지 네. 갈 때. 그래서 수급이 오늘 2차전지가 그렇게 세지 않은 상황에서 보면은 수급은 여전히 좀 회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2차전지 좀 쉬어가는 동안에 바이오랑 요런 쪽이 좀 돌고 있으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거를 너무 쫓아가면 또 이렇게 힘들 수가 있거든요. 막 2차전지 기다리다가 만약에 바이오 팔고 어제 2차전지 가는데 오늘 2차전지 쉬고 바이오 이렇게 올라가면 멘탈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좀 묵직하게 궁뎅이 딱 깔아놓고 내 기회가 올 때까지 좀 차분하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벨상 테마는 오늘로 끝일까요? 아니면 무슨 테마? 주말 또 이제 유퀴즈 나오고 유퀴즈 또 나오고. 미국에 뭐 나가고 뭐 이러면서 더 뭐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과거에 이런 거 났을 때 어땠어요? 멘붕상 타고 이거가 비교할 건 아니지만 과거에 이렇게 큰 상을 탔을 때 그게 효과가 며칠 갔었을까? 그런 통계 없나? 모르겠네요. 그런 게 있으면 그 레퍼런스가 되죠. 노벨상 받아도 뭐 평화상 정도 받았는데 그거 주식이랑 관련도 없고 그래서 노벨 이게- 20년 전에 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네. 받았을 때 별로 없었나요? 아예 모르죠. 저 몇 살 저 기억이 초등학생이 없었어요. 20년 전에 20년 전에 아마 그랬을 수도 있지. 왜냐면 그 남북 협력주 이렇게 올라갔겠지. 근데 얼마나 갔는지가 중요하잖아. 지금 질문은 그렇죠. 예. 근데 그거야 뭐 오늘 뭐 장 분위기 다른 거 봐서 내일 또 가는 거지 다음 주에. 어때요? 노벨상 테마. 뭐 글쎄요 이게 얼마나 이슈는 확실히 되고 있는데 그 우리 기생충이나 뭐 이런 것들도 꽤 갔잖아요. 그때 초록뱀 한 5번 올라갔거든요. 그렇긴 하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뭐 수급이 어느 정도로 뒷받침이 되어주는지에 따라 달라서 오늘 일단 예스24가 점상이니까 점상 깨지지 않으면 그냥 계속 가겠죠. 이게 결국에는 예스24가 지금 점상으로 시작을 해서 얘가 대장인 거고 뭐 아시겠지만 점상 투자는 점상이 깨지기 전까지 그냥 홀딩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뭐 2번, 3번 가면은 나머지도 다 쫓아가는 거고 얘네가 만약에 내일부터 꺾이면은 끝나는 거죠. 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요건 뭐 미리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냥 요거 보고 얘를 기준으로 삼고 그냥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암살자님께서 한강 따라 매매하다 진짜 한강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변동성에 대해서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장현 본부장님 자료 더 있을까요? 리포트 시간이 좀 되면 소개. 오늘은 리포트보다도 약간 이걸 말씀을 드리자는데 어디 갔지? 어떤 내용입니까? 어이씨, 이게 그게 세이브가 그게 안 됐구나. 세이브가 안 돼 있습니까? 어떤 그냥 말로 할게요. 내용이 어떤 건데요? 그 천재하고 영재하고 수재하고 차이. 천재, 영재, 수재. 네. 희재는 없나요? 희재? 희재. 네. 천재는 천재, 영재, 수재. 수재는 유망주. 바로 또 주식하고 연결시키면 좀 그렇고 심플할게요. 천재는 타고났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어떤 타고났다. 뛰어난 그 타고난 거라 천재. 네. 하늘에서 주신 재능이잖아요. 원래 천재가. 영재는 그 말대로 어떤 재능이 자기가 노력했건 아니면 개발을 했건 재능이 있는 거야. 재능이 뛰어난 거고. 네. 수재는 말이죠. 약간 노력이 가미된 거예요. 노력을 해서 뭔가 일구고 그런 거에 뛰어난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월등한 사람을 수재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재 굳이 급을 따지면 수재, 영재, 천재는 아니지만은 그런 건 아니지만은 노력하고 자기가 원래 아이디어 개발하고 창의적이고 그게 영재고 그런 것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게 천재. 폰 노이만 같이. 폰 노이만은 천재가 있을 수 있겠죠. 단순히 수재는 아닐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그 대한민국의 그 잘 나가는 회사들은 과연 우리가 천재냐, 영재냐, 수재냐 그걸 보실 필요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잘 나가는 회사 리더들, 우리 시가총액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에서 잘 나가는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들이 천재냐, 수재냐, 영재냐는 거죠. 그 생각 해봤어요. 아니면 versus 좀 쉽게 미국의 빅테크에 있는 그 리더들은 거기는 천재예요, 수재예요? 천재예요, 영재예요, 수재예요? 천재. 왜 수재라고 안 그러죠? 천재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 전권을 가지고 경영을 하고 어떤 선택을 내리는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나 젠슨 황이나 뭐 리사 수처럼 여기서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높은 IQ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떤 중대한 결정들을 쫙 내리느냐, 혹은 특정의 어떤 회사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네. 한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교육과 문화와 여러 가지 봤을 때 네.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의 퍼셉션에서 우리가 천재, 영재, 수재는 수재 천재로 이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리더십적으로는. 근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천재, 영재는 사실 개별적으로는 꽤 있거든요. 아니 개인들 조직의 개인들은 많잖아요.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어떻게? 그럼 천재, 영재를 관리하는 수재는 있어야지. 만약에 자기가 천재, 영재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천재가 아니면 네. 그런 뭐 천재, 영재, 수재들을 하고 리테인하고 루테인 아니고 리테인 루테인 얘기하던데. 유지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런 게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천재일 필요는 없지만은 핵심 사람은 천재이면 좋겠고 영재이면 좋겠고 아니면 수재는 원래 그거를 잘 북돋우고 하는 문화와 그런 조직 관리 이런 쪽이가 수재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천재, 영재, 수재가 주식적으로는 천재 리더십이 있으면은 영재 리더십이 있으면은 주가는 그 말빨로도 먼저 갈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있기 때문에 천재, 영재 개념으로서의 프리미엄은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천재, 영재 일부 있는 사람을 잘 가지고 그 잘 수재가 이렇게 이끌어가면은 어느 정도의 따라갈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이슈가 되는 그런 회사 포함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전교 1등만 했어. 근데 천재는 아니었거든요. 한국의 시스템이 많게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수재가 됐어요. 근데 고2 때 돼가지고 친구를 잘못 만나거나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습 방법을 틀린 그 티처들을 만나갖고 흔들렸어요. 네. 갑자기 하버드 대학은커녕 한국의 탑 5도 못 들어가게 생겼어요. 고2 가을에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죠. 바꾸면 그래도 수재 정도 되니까 회복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는 영재, 천재를 잘 데리고 원래 리더십을 가져가면은 회복한다. 이렇게 현학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기분 나쁘게 들으실 수 있는데 아니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모든 사람이 천재일 수는 없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남았길래 햇소리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김민재가 짱이라고. 어제 이겼어요.
어제 뭐 했는데요? 요르단과 축구. 아, 한국 축구 지금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정의를 위해서. 자, 손흥민 없어서 이겼어. 요거 한번 이야기할게요. 옵투스 제약의 차즈기 제품이 좀 재고가 있다고 합니다. 루테인이 품절이 됐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성분의 차즈기가 아직은 좀 남았다고 합니다. 루테인보다 훨씬 고가의 성분이고요. 눈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 진짜 농담 안 하고 방송을 꽤 했더니 안구 건조증이 생겼어요. 그거 당연하죠. 와, 이게 우리 본원님도 이렇게 콕콕 하는데 이 공기가 안 열 좋으면 때문에. 목도 안 좋은데 눈도 건조해요. 이게 정프로님 왜 생겼는지 알죠? 다작하시잖아요. 아, 앞에서 이 조명. 안 보이시겠지만 조명이 엄청 세요. 근데 하루에 막 10시간씩 그 조명을 눈에 쬐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경은 보호 안경을 써야 돼요. 블루레이. 그거 해야 돼. 아. 컴퓨터만 볼 때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 쓰셔야 돼. 진짜 제가 롤 모델이 정프로님인데 그대로 따라 건강도 따라가게 생겼어 지금. 그건 따라하면 안 되지. 예. 그리고 눈에서 계속 열감이 막 뜨겁게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안구 건조. 주말에 당장에 가서 안경해서 처방 받아갖고 그 블루레이 포함해서 좋은 거 많으니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저기 뭐야 안구 건조 그 안약도 넣고 네. 나빠집니다. 자, 어쨌든 네. 그래서 옵투스 제약의 차즈기 저도 이제 사서 먹을 건데요. 이 눈 피로 개선에 도움을 좀 줄 수 있고요. 한국 그리고 미국 주식하느라고 24시간 컴퓨터 보시면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 디지털 눈 피로 관련 특허 받은 성분이 차즈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즈기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품이 15,000원, 3개 사시면 14,000원에 드립니다. 섭취 기한이 12월까지여서요. 많이 사지는 마시고 요거 유통기한이 짧아요. 대신에 싸게 드리는 거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54% 할인해서 싸게 드리는 거니까 매일매일 좀 드시면서 빨리 드실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은 파격 할인으로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로님 더 추가적으로 하실 이야기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엠바고로 기자들한테 풀려서 이 수출입 이게 기사가 나왔네요. 지금 아직 관세청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이터는 안 나왔는데 이게 원래 기자들한테 먼저 도니까 일단 수출은 1년 전보다 30% 이상 늘어났다고 하고요. 반도체 수출이 45% 확대됐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입 같은 경우 3.2%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아서 무역 수지는 22억 달러 적자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반도체 45.5%,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승용차가 28.9%, 선박이 265% 좋았고, 뭐 석유 제품이나 이런 거 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선기기 통신 이거 핸드폰이죠? 좋지 않은 거고, 그다음에 중국, 미국, 베트남, 유럽 이렇게 역시나 뭐 전반적으로 늘어났다. 근데 미국이 좀 더 좋아졌네요. 이러면 화장품 쪽이 조금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데 제가 잠정치 지금 조에 들어가서 봤는데 아직 안 나와요. 지금 10월 달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건 아직 안 나온 것 같고 엠바고로 풀린 내용만 일단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11시 정도면은 업로드가 되거든요. 업로드 되면서 이제 잠정치나 이런 것들도 다 될 것 같아서 그게 됐을 때 아마 또 종목군들의 변수가 나올 수 있어서 수출입 데이터에 민감한 종목군들을 하시는 분들은 한 10시 반, 11시 전후로 아마 변동이 생기면 한 번씩 꼭 눌러 보셔가지고 데이터 확인을, 로우 데이터까지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차다. 이렇게 수출 데이터 바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브리핑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속보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 매수가를 83만 원에서 89만 원으로 올렸어 다시 또? 한 번 더 배팅을 했습니다. 이야, 진짜. 그러니까 이거 89만 원, 물론 뭐 비하인드들이 다 있지만 83만 원, 89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었던 주식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 그 정도 간 적이 없었나요? 한때? 없었습니다. 목표 주가만 그렇게 나왔나? 네. 그럼 목표 주가가 갔나? 최고가가 68만 원이었어요. 68만 원. 지금 55만 원에서 빌빌대던 게 경영권 분쟁 하니까 원래 싼 주식이니까 열심히 싸지. 이런 공개 매수가 올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89만 원까지 올리면서 단숨에 지금 80만 원까지 올라온 상황. 지금 장중에 사상 최고가 80만 1,000원까지 찍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야, 대단하네.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을 해야 된다니까. 맞습니다. 자,
리포트 없으세요? 오늘 뭐 소개해 뭐 주시는? 하나 있긴 있어요. 네. 리포트가 아니고 네. 제가 한 게 있는데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오해 더 말씀드리고 이게 우리가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확 올라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잠깐 볼게요. 네. 이거 봅시다. 2년 전의 상황하고 비슷하게 흘러가는 게 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2년 전 가을에 삼성전자가 지금 우리가 10조 정도 흑자 났잖아요. 10조 맞나? 아니지. 9조 1000이지. 그죠? 2년 전 2, 4분기만 하더라도 실적이 좋았어요. 14조. 3분기에 10조 8천. 4분기에 4조 급락했어요. 그리고 다시 6조 올라갔어요. 자, 따라오세요. 6월 3일 2분기 실적 14조가 좋은 건데 나오기 전에 6월 초부터 일부에서 업황이 하락하는 것 같다. 이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D랜드 하락하는 것 같다. 그런 리포트가 나온 게 6월 3일입니다. 이게 겨울이 온다 그때 리포트 아니에요? 아닌가? 뭐 다른 거 모르겠고 하여튼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온 게 네네. 업황 하락이 나온다는 거. 그 당시에 지분이 50.6%였어요. 66,800원. 네. 그리고 그 당시에 3, 4분기 전망이 무려 14조, 15조 여전히 유지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지나 보니까 10조대로 떨어졌고 나중에 반토막이 났죠. 외국인은 6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추세적으로 팔아서 50.6%가 49.3%로 불과 1.3% 빠졌는데 주가는 67,000원에서 53,1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게 금방 돌이켜집니다. 실적은요 반토막 났죠. 4조 3천 한 분기 4분기 들어가서.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느냐, 회사는 알고 있었던 거야. 9월 달부터 감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알려지는 게 10월 초부터 감산 소식으로 외국인은 바로 10월 초부터 다시 삽니다. 그래서 3개월인가 4개월 뒤에 이게 지분이 올라가고 주가는 다시 요 수준으로 다시 갑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군요. 이렇게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때가 있었어요. 저 때랑 지금은 또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게 더 빠진다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똑같은 게 있죠. 근데 똑같은 건 뭐야? 안 팔릴 것 같으니까 많이 안 팔리는 것 같으니까 감산을 했거든요. 그리고 불과 한 6개월 뒤에 이익은 어느 정도 돌아오고 주가는 미리 선행해서 빠진 걸 다시 회복했어요. 그렇죠? 네. 비교적 쉽게 바꿨다는 거죠. 삼성. 하이닉스는 더 안 좋았습니다. 하이닉스 이 당시에 HBM이 나발이고 별로 없을 때요. 하이닉스가 삼성보다 메모리에서 마진율이 훨씬 낮을 때였어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서도 마진이 10% 나갈 때요. 1등이고 변화 없을 때. 다른 거 푸는 거 없어. 그냥 업황만 메모리가 좀 이렇게 재고가 쌓이고 와서 이게 이거 감산 안 하면 쉽지 않아. 그런데 아니나 14조에서 4조 빠지는데 6개월 걸렸고 주가는 미리 빠졌다가 감산하니까 다시 올라가고 이게 22년도의 시츄에이션이고 그때 건드린 거는 외인이 다 트레이더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물량 던진 것 때문에 67,000원 가던 게 53,000원까지 빠졌거든요. 아이러니한 게 9월 27일에서 9월 30일 있잖아요. 요거 이게 바닥이었는데 주가 이게 바닥이었고 외인도 바닥이었거든요. 요 며칠 전에 있잖아요. 9월 며칠 전에 리포트들이 다 나옵니다. 리포트 이구동성이 나온 게 뭔지 아세요? PBR 100. 그때도 PBR 100 가서 바닥을 쳤습니다. 그래서 PBR 100가 강력한 지지선으로 회자되고 있는 거 과거 패턴에 제일 최근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어떨 것이냐? 지금은 10조 4천억에서 원래 11조 13조 하다가 결국은 9조 나왔죠. 4분기 전망이 많이 내려갔어요. 8조대도 있더라고요. 물론 11조도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그럼 주가는 8월 23일부터 빠졌어요. 의미 있게. 그때부터 빠진 게 아니고 그때부터 외인 지분이 팔기 시작합니다. 레거시 문제, 여러 가지 필반보다 언더하고 결국은 마이크로는 실적이 좋아서 회복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저께까지 외인 지분이 지금 좀 더 뺐네. 거의 한 3%, 2점 몇 프로 빠지면서 많이 빠지면서 주가가 많이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하고 그 당시 다른 거는 뭐냐? 지금 북밸류 PBR 100 같고 똑같고. 그 지표라는 거야. 감산하면 돼요. 레거시가 지금 가격이 지금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HBM은 가격이 한 10% 올라가는데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레거시가 가격을 저항받아갖고 평균 가격은 5% 이하 정도로 많이 안 오르는 거예요. 네. 그럼 만약에 감산하면 되죠. 근데 지금 문제는 HBM이 없잖아요.
그 파운드리가 예전에 10% 흑자였는데 지금 7% 10% 적자거든요. 이게 이슈인 거지. 거기에 따라서 외인이 더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다는 거고, 그럼 그걸 팔더라도 일시적인가라 보고 국내에서 누가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 갖고 이게 팽팽하게 붙을 수 있는 란이 그래서 온 거다. 근데 과거하고 2년 전하고 똑같은 상황 같은데 또 다른 면도 있다. 제가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만약에 이게 만약에 지분이 지금 53%잖아요. 49%까지 빠지면 주가는 더 빠질 수 있고 그럼 손절매가 나올 거니까 손절매 안 건드릴 정도로 외인이 파운드리, 신각스, HBM 메모리 둘 중에 하나만 모멘텀을 주면은 네. 외인은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HBM이 콜이 나거나 파운드리에서 적자가 1조 3천억인데 네. 이게 4분기나 빅테크한테 오더가 한두 개만 받으면은 아마 둘 중에 하나는 마치 감산을 액션을 했을 때 미리 실적은 나쁘더라도 땡길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둘 다 안 일어나자면은 그럼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오케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737억 매도로 9시 반 기준으로 좀 잡히고 있습니다. 진짜 징하게 팝니다. 징하게 팔아. 그래도 삼성전자가 1.3% 상승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노님 얘기도 듣고 싶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금리 인하 했대요. 금리 인하. 네. 우리나라 그거 지금 지금 0.25% 내려서 연 3.25로 다행이네. 떨궜다고 합니다. 3년 2개월 만에 피벗 기준금리 0.25% 포인트 인하. 물가 안정에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시장 둔화 작용해서 이 피벗에 나섰다. 예상했던 거니까. 커멘트가 어떻게 나왔나 두 중에 하자. 하는 총재가 한국이 다른 어느 선진국보다 일찍 2% 물가 안정을 달성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2분기에는 마이너스 0.2%의 역성장, GDP 역성장을 달성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위축,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3.25가 됐습니다.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나? 아까 환율이 있었는데 환율은 꺼버렸네. 크게 이슈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코멘트 있을까요, 두 분? 저는 뭐 예상되는 거는 저는 없습니다. 특별히 기분 좋은 정도. 하창원 본부장님은요? 네, 채권 투자자들도 60% 정도였으니까 사실 좀 미뤄질 수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진행이 돼서 좀 수급적으로 새롭게 좀 들어온 게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건설이나 이런 쪽이 좀 움직이면 사실 좀 업황들은 상당히 좀 개선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뭐 HD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 정말 많이 올랐었고 또 이제 밑바닥에서 금리 인하 또 수혜를 받을 수도 있어서 그런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면은 오늘 만약에 첫날이니까 그런 것들은 좀 매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수급이 그쪽으로 지금 쏠리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상황 이제 막 사람들이 접해서 이제 뭐 하지 약간 이런 고민을 할 시점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좀 추이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부동산 쪽이 좀 더 핫해지지 않을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이 이번에 그 규제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투자 개념으로 뭔가 부동산 하겠다는 대출은 지금 잘 안 해주지 않아요? 4분기까지도 다 약간 그 앵꼬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정책이 왔다 갔다 하나는 하니까, 빼고는 예, 올라가면 좀 쪼이고 이걸로 아니면 부동산이 풀어주고 막 뭐 가격이 그런 거 엄청 오를까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이제 이자 비용이 싸진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금리 인하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죠. 네. 뭔가 오늘 분위기가 좀 그렇네. 로봇택시 정도 나오는 거 말고는 없을 로봇택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11시에 로봇택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따가 오후에 3시 20분에는 클로징벨에서 오늘 금요일에 마감 시황 같이 함께 민트와 함께 돌아올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뒤에 오는 아침엔 투자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